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아테나입니다. 오늘은 김포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김포 신도시 개발과 그 다음에 김포 구례역에 있는 수익형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김포 일단은 김포에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로케이션, 입지라고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입지 가운데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다던가, 뭐 교통망은 당연히 좋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미래 가치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교통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따라서 돈이 흐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교통망은 굉장히 중요한데, 김포에는 어떤 교통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고속화도로 신설, 이건 신도시 구간 입지화. 그래서 김포 고속화도로와 그다음에 진입도로 이제 인터체인지 IC가 연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 48호선의 구간별 입체화가 이제 유도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 간의 어떤 커넥션 연결이 강화가 됐고, 도시 내부 교통과의 그런 연계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김포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김포 도시철도 지하철 9호선이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 공항역에서 환승, 요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어 있고요. 남북 우측, 동서상축에 격자형 간선도로 축으로 루프형 보조 간선도로 체계를 구축. 그래서 남북으로 이제 5개에 해당하는 그런 교통망과 동서로 3개에 해당하는 그런 교통망 SOC를 갖추고 있어서 거의 이제 촘촘한 그런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네요. 그래서 김포 도시철도 노선은 2012년 3월 27일 기본계획 변경 고시된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김포 한강 신도시가 이제 투자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하철과 또 도시개발 사업이란 이 두 가지 메리트는 상당하죠. 지하철과 교통망과 도시개발 사업. 이게 이제 국가 계획에서 하는 건데,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제 투자자가 이제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양촌에서 김포공항역을 잇는 김포도시철도. 요거는 여러분이 좀 많이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2019년 7월에 개통입니다. 개통. 양촌에서 김포공항역을 이제 김포도시철도.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이동 속도가. 그리고 김포시 일대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 통과가 이제 의결이 되었고요. 작년 5월에 이제 부적절하다 판단했지만 이제 작년 9월에 재심을 통해서 사업 추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김포시의 건설 중 2기 신도시 사업 부지는 운양동, 장기동, 마산동, 구례동. 근데 오늘의 포커스는 이 구례예요. 구례에 위치한 수익형 오피스텔을 오늘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소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김포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가 발표 2기 신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이제 계획이 됐고,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이 발족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해서 이제 개발이 됐고요. 이 당시에는 교통대책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이제 한번 연장을 하자, 김포까지. 근데 양촌에 차량기지를 만들어달라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 또 이를 거부한 김포시청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 원래 계획은 이제 구례, 성모, 장기지, 운양동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제 규모가 김포의 규모 일산 신도시와 이제 했고, 일산 중앙로와 같은 성격의 도로를 만들어서 중전철을 들이고 신교통수단인 궤도버스를 도입한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이 있었는데, 근데 이때 문제가 뭐였었냐면, 김포를 남북으로 나누어 관리하기 위한 군부대의 그 찰리 방어선 때문에 이제 군사시설이 이쪽이 들어가면은 계획이 굉장히 이제 저지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해제한 후 사업을 시행했는데 국방부, 국가보안 수칙이 굉장히 중요한 영순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 계획이 대폭 수정이 되고
구례리와 성모리, 누산리와 운영동 대부분이 이제 뭐 잘려나갔고 2005년 다시 구례리와 운영동이 포함이 되었고 장기동 일부가 추가돼 현재 이제 신도시, 김포 신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모리의 이탈로 구례동과 장기동 시가지가 이어지지 않아 하나의 이제 신도시라기보다는 택지지구 3개를 붙여놓은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19년 현재 누산리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서 2008년에 장기동에 주택지구인 장기지구가 세워졌고요. 이를 바탕으로 경전철이 추진되었고 근데 2010년에 또는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또는 뭐 그 담당자에 의해서 또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때 2010년 시장에서 이때는 좀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이제 9년 전이네요. 이때부터 땅을 갈아엎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고 2012년 말에 12월 30일 1단계 공사 완료돼 입주가 시작된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014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도시철도 사업 계획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014년 5년 전이네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고 사월 초 공사가 시작이 됐고 일단은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면 이제 미분양 사태가 조금 포커스 뭐 어떤 그 매스컴에서 이제 보도를 하는데 1단계에서도 이제 수도권 이 김포가 이제 미분양돼서 이제 좀 안 좋은 그 주목을 받았지만 미분양이 해소가 돼서 건설사들이 투자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5년 건설 계획을 우후죽순으로 발표하면서 분양 물량이 이제 공급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공급을 퍼붓다 보니까 다시 또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만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시 이제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신도시의 물량도 그렇지만 풍무, 푸르지오, 그다음에 사호 아이파크, 고촌 행정타운 등에 영향을 끼쳤고요. 근데 이제 이 김포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편의 인식이 늘면서 2019년 현재 거의 이제 미분양 사라지고 그다음에 2016년 1차, 2차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벗어나서 미분양 사태는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제 교통망인데요. 글쎄 초창기에는 뭐 헬게이트다. 그리고 이기 신도시 이제 고립무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2015년 기준 이제 많이 좋아진 편이고요. 근데 현재는 어느 정도 이제 교통편이 정착이 돼서 개통하기 힘들다는 서울특별시 도심, 강남행 직행 좌석버스, 간성 급행버스 등이 1년에 한 개꼴로 이제 개통 중이며 2016년에도 한강 신도시, 한강로, 성산대교, 마포구청, 연대합, 성산로, 서울역 노선 신설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가 나오는데요. 한강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일환으로 지하 경전철인 김포도시철도 요것이 2019년 7월 27일 올해네요. 2019년 7월 27일 개통을 목표로 이제 공사 중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4월 7일 날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개통이 되는 걸로. 총 사업비는 1조 5,500원이 소요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7% 예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한강신도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이제 책정이 됐고, 나머지는 23%가 이제 김포시 예산으로 부담이 됐고, 신도시 안에는 이제 구례, 마산, 장기, 운양동, 중심 상호지역에 각각 한 개씩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좀 중심을 둘 거는 이제 구례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망 중에 또 이제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간선도로. 그래서 간선도로 보면은 올림픽대로와 직결되는 김포 한강로가 2011년 개통했고요. 신도시 중앙을 48번 국토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 사이에 일산대교가 있고요. 일산대교가 진입로의 반대 방향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로 이어지는 송포 인천 간 도로가 건설되어 했지만 검단 2도시 취소로 우선순위에 밀려서 계속 연결되다가 어찌됐든 2017년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23일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구간 일부 인천에서 김포가 개통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강 신도시 매각을 지나고 연계해서 지어진 이제 파주도로가 생기면서 일산을 거치지 않고 파주, 경기, 북부로 가는 길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로가 훨씬 더 이제 수월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김포시 시내버스가 이제 보면은 2012년, 14년 사이 많은 노선이 신설 많이 편리해졌고, 광역버스가 좀 안 좋았는데, 이것이 이제 운정 신도시보다 훨씬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김포가 서울에 더 인접한 그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일단 그쪽에 이제 살고 있는, 이게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가서 이제 투자 가치로도 이제 여러분이 볼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만약에 거주하고 있다. 수요 입장에서도 이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메리트 중에 하나가 교육, 교통망, 미래가치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교육 대책으로 학교가 많이 설립이 됐고요. 지구별로 또 고등학교가 한 곳이 들어서 있어서 장기동의 장기고등학교, 그다음에 시중에 솔도 고등학교가 개교했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김포힐 고등학교가 이제 A 지구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학군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네, 선거구들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도로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신도시 국지도 98호선, 신도시 삼척도로, 신도시 운양 용화사 인터체인지, 양곡 운양간 도로, 신도시 대포리, 김포 한강 신도시가 지금 여기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교통망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망을 보시면 양곡에서 운양까지는 이제 2013년 요 기간이 있었고 신도시에서 운양용 회사 인터체인지, 화사 인터체인지, 한강로 또 용화사 이렇게 교통망들이 2단계, 그다음에 교평, 광역구간, 양복, 구례.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교통망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있고요. 오늘의 포커스는 이제 구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구례역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 이제 구례역이 있는데요. 이쪽에 오피스텔이 이제 수익형 오피스텔로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법한 그런 도시 그런 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구례역은 좀 가성비가 좀 좋더라고 볼 수도 있고 이쪽에 투자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이제 후반부에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현재 이제 수도 대체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이런 김포 신도시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수익형 오피스에 투자를 원하는 분이 많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분양가, 가성비가 좋다는 경쟁력이 있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이제 교통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여러 가지 교통이 굉장히 잘 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포 한강도시 오피스텔은 이제 구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내년 개통을 앞둔 김포 도시철도 구례역에 초역세권 입주와 더불어 제2 외곽 순환도로를 통해 서울로 더욱 빠른 이동이 가능한데 요거는 제가 정정을 할게요. 7월에 올해 7월이죠. 7월에 이제 개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례는 지금 이제 구례역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한강 신도시 최대 규모의 상업지구가 이것이 이제 배후지류가 되어 있을 때 수요가 굉장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동인구와 상주인구가 많다라고 생각하셔서 인구의 이동과 인구의 숫자, 상주인구와 이동인구는 이제 여러 가지 캐시플로 그 돈의 흐름을 이끄는 것이 인구와 이제 교통망인데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실률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메리트가 될 수 있는데 이마트와 메가박스, 편익, 문화시설이 위치해서 입주자들의 편의를 높였고요. 주변에 이제 수변공원, 그 다음에 보행자 도로, 입주자들의 그런 삶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구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에 위치한 김포도시철도의 전철역이에요. 김포도시철도. 그래서 7월 20일 개통이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4월달 지금 4월이니까 3개월 후에 이제 개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역 주변의 상권을 보시면은 이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 그 다음에 이제 학군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김포 한가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리조트나 수변 도시들이 굉장히 이제 핫한 거 아시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호수공원, 일산처럼.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한 교통망으로는 이제 양지, 백, 양촌, 김포, 도시철도. 이제 전 구간이 이제 7월 27일 날 이제 개통이 되고요. 그런데 많고 많은 투자 중에서, 부동산 투자 중에서 왜 오피스텔인가? 왜 구례역 오피스텔인가? 그 오피스텔이 뭔지. 구례역은 지금 여러 가지 교통망이나 뭐 입지나 학군적인 면에서 김포 전철적으로서 굉장히 투자 가치 있는데, 왜 오피스텔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어떤 뜻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피스텔 이제 사무라는 뜻을 아시죠? 이제 호텔 요거에 이제 합성으로 오피스텔이 됐는데, 자 원래는 이게 이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주거용으로도 이제 허락이 된 거죠. 그래서 낮에는 업무를 하고 저녁에는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 나게 설계 형태 건축물이고요. 주 용도는 업무시설이에요. 그래서 업무 공간이 50% 이상, 주거 공간이 50% 미만의 건물이 이게 원래 취지였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제 거의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건축법, 이거는 이제 주택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지금 주택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여러분 투자하실 때 대출을 받을 때 규제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메리트도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이제 업무시설을 분류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이제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면 내가 뭐 주택을 내가 뭐 두 채 이상 소유하면은 지금 뭐 보유세나 뭐 양도세나 여러 가지 그런 제한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그 규제를 받기 때문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서 1가구 2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실제법상 오피스텔은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 주택과 달리 업무시설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산이 많을 때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대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과될 수도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주거용인지 이거 여부는 공부상 용도 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오피스텔 내부 구조, 취사시설, 이제 요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통해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가 출퇴근 필요 없이 이제 한 공간에서 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이제 초기에는 사무용으로 많이 썼지만 지금 오히려 주택용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업무용 이외에 숙식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건축 기준에 이제 어떤 그 조건들, 기준이 있잖아요. 스탠다드가 있는데, 뭐 발코니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은 제외하고,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하지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 기능을 고려하여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온돌 온수를 이제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그 규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지금은 왜 오피스텔이냐면 지금은 1인 가구 위주로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뭐 많이 이제 모여서 대가족을 이뤘다가 핵가족이 되면서 지금은 또 더 이제 작은 단위인 1인 가구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그런 수요가 더 많아서 역세권과 대학가 직장인들,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 등의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제 오피스텔이 공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에 비해서 공급 및 소유에 대한 제한이 크지 않아서 초자처로도 각광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피스텔에 대한 정부 규제는 주택 상황에 따라 크게 차별화가 되는데 지금 주택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쪽에 더 시선이 이제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그렇죠.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뭐 역세권 소형 아파트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아파트는 조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오피스에 비해서, 투자 들어오면 오피스, 수익형 오피스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평생 직장 개념도 없어지고, 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정말 미리미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죠. 경기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투자 상품을 통한 이제 재테크를 여러분이 좀 많이 설계를 하셔야 돼요. 월급만 모아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투자 재테크 방법에 뭐 부동산, 뭐 주식,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있는데 가장 선호도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중에서 수익형 오피스텔인데요. 수익률이 이제 안정적인데 솔직히 공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변에 상권이 있는지 상업지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인구 이동이 있는지 찬찬히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은행금리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형 오피스텔이 안정적으로 이제 나에게 월세를 주는 그리고 역세권이 입지하게 되고 유동인구가 많다라면 공실에 걱정 없이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이 제일 부동산의 무조건 로케이션이에요. 입지예요, 입지. 그래서 좋은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지역 분석하고 이제 그걸 둘러싼 배우지에 대한 그런 그 이밸루에이션 그런 그 평가를 잘 해야 되는데 수익형 오피스의 경우에는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그쪽에서 이제 먹고 자고 그다음에 좀 쉴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furnished 그래서 뭐 built-in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제 주로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입맛에 맞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오피스를 찾아야 되고 역세권의 경우도 이제 당연히 좋은 입지에 해당이 하는 거죠. 근데 상권이 이제 활발하게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고, 배우 수요가 높아야지, 탄탄한 수요자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입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지가 좋냐면, 뭐, 지역 내 대학가, 산업공단, 뭐 상업지구, 인구 밀집도 높은 곳을 고르는 게 당연히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곳들 중에서 풍부한 배우 수요를 가지고 있는 하나가 바로 이제 김포 구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 수요가 있는지는 제가 후반부에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경기도 김포에 어떤 것들이 있냐? 산업공단과 상업이 활성화가 됐고요. 이쪽은 이제 거주 근로 인구가 많은 곳이고, 그래서 거주지 상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고, 또 경기도는 제가 앞쪽에서 보여드렸지만 교통 쪽이 굉장히 거의 격자 교통망이에요. 교통 호재로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니까 교통 호재가 좋다는 얘기는 서울로의 진입이 굉장히 원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대형 교통호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구 유입은 또 많고 교통호재 또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많은 또 이쪽에 기업의 입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의 수요가 많은 거기 때문에
구례역, 경기도 이 구례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구례역.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김포 신도시에 대한 배경과 그 다음에 이제 구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고요. 후반부에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구례역에 위치한 수익형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례역에 위치한 수익형 오피스텔 투자 가치에 대해서 한번 물건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김포의 새로운 투자 중심 스위트앤 아크라시티 3차, 1차, 2차는 이제 완판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3차 물건에 대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가라는 것은 더더욱 입지죠. 로케이션, 입지. 입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구례지구는 주변에 대형 스파, 그 다음에 대형 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근접한 곳에 이런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권의 형성 과정에서 알아보면은 처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도로를 따라서 돈이 흐른다. 일단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 상권을 도로를 따라 형성이 됩니다. 도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도로라는 것은. 그 다음에 길을 따라 당연히 이제 유동인구가 이제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때 이 길을 따라서 어떤 잠재력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길 주변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 이제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떤 쇼핑도 하게 되고 어떤 그런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건물이 들어서거나 상가 주택으로 탈바꿈하여 영업할 수 있는 이제 점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점포. 그 다음에 상가 점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업점을 입점으로 뭐 커피숍이나 편의점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주 먹고 식사하고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업종이 이제 그 후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상권으로 자리 잡아온 동안에 대부분의 업종이 입증의 명소로 이제 자리를 잡는 것이고요. 이런 구도로 해서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곳의 입지가 정말 결정적인 상가의 수익에 결정타를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거죠.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업무시설용으로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으로도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되긴 했는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합니다. 그래서 길이 생기니까 지나가는 유동인구 인구라는 것은 유동인구와 이제 상주인구가 있는데요. 길이 생기니 맨 처음에 유동인구가 늘고 그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이제 상가 점포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밀집된 점포는 이제 상권이 되는 거죠. 상권이.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권이 있길래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보시면요. 발길이 머무는 애니타임 상권.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인구의 유동이 많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크라타운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가 이제 분양하고 있는 그쪽은 이 3차, 1차와 2차는 요 지점인데요. 1차와 2차는 완판이 됐습니다. 자, 볼게요. 로케이션을 보면은, 주변에 양촌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이 김포한강 차량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지식산업센터 예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태진 미디어 이쪽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문화의 거리 요즘 이제 트렌드가 문화잖아요. 문화와 관광. 그리고 이쪽이 바로 중심상업지예요. 중심상업지.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호를 떼보면 집어를 쳤을 때 핑크빛으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상업지에 해당하는데 바로 옆에 중심상업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가 있고 이쪽이 바로 구례역입니다. 구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이쪽이 다 아파트 단지들이고 이쪽도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즉 인구가 상주 인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호수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이면도로 상권이고요. 2차선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왜냐면 지금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 단지가 바로 옆에 있고, 이쪽에 중심 상업지가 있기 때문에 위치는 상당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든 뭐 주중이든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되는 7일 상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이제 기업 단지에 있고 상주 인구가 없다라면 주말이면 썰렁하겠죠. 그러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처럼. 하지만 이쪽은 이런 그 아파트 단지도 끼고 있고 중심 상업지가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 7일 내내 안정적인 그런 유동인구가 있어서 투자 가치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길, 그 다음에 경리단길, 망리단길, 하루수길이는 아크라로 길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구례지구하고 이제 제가 또 강서구 쪽에 사는데 이 마곡지구, 전 마곡을 좀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굉장히 닮았다. 그래서 이면도로 상가. 그래서 이면도로 상가란 말이 상당히 매력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에 붙어 있는 상가가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확률적으로도 구례지구도 이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새로운 투자 중심, 그래서 이제 구례, 왜 구례인가? 자체 수요가 이제 2만 5천 명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쪽을 이제 저희가 이제 분양을 하고 있고 옆에 이제 2019년 7월에 이건 이제 확정이죠. 개통이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태진미디어,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메가박스, 상업시설, 이마트, 이쪽에 이제 구례요. 이것도 7월이죠. 지금 4월이니까 3개월 후에요. 그리고 이쪽이 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배우 수요에 7만 5천 명, 자체 수요가 2만 5천 명. 그래서 7만 5천, 2만 5천 더하면 이제 10만이 되는 거죠. 10만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풍부한 인구가 있다라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3만 명 이상의 유동 인구가 김포 서부권 최대 상권에 이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구례역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구례지구 월별 그럼 유동 인구가 데이터를 보면은 2017년에 이 지점이었어요. 19,164.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이제 2019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은 35,000. 그래서, 뭘까요? 계속 상승 곡선을 이제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8월 달부터 1월까지 평균 데이터를 보면은 3만 명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권. 입지, 아까도 입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세권, 중심상업지. 그 다음에 또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아까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수요, 유동인구와 또 배우 수요, 이제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당히 괜찮은 위치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구라도 이제 그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소비 능력이 있는 나이대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대가 지금 보면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외식 소비력이 강한 3, 40대, 특히 이제 30대가 제일 이제 직장적으로 안정이 된 이런 쪽이죠. 이 인구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 확대돼서 보게 되는데요. 이쪽이 이제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이게 폭 23m 2차선 도로예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도 12m, 폭 12m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와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처에 또 구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주변에 양촌역과 지식산업센터가 있죠. 인구가 2만 5천 명.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여러분 뭐 즐길 수 있는 대형 스파와 대형 마트, 상시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구례역 중심 상업지에 붙어 있었잖아요. 배우 수요가 7만 5천 명 이상이 되는 10만 명의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가 김포가 이제 다른 그 신도시에 비해서
가성비가 뛰어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아크라시티 3차 이 오피스텔이 저렴한 가격에서 투자의 문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데이터를 보면은 구례지구 타 상품 대비 저렴한 분양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투자 가치대 첫 번째 투자가 그래서 경제 원리 중에서도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저렴한가? 인근 일제상가 비교시 평균 평당 27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저렴하기 때문에 2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 5,400만에서 2억 4천만 원이 저렴한 그런 투자처 그런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차이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것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익형 오피스텔인데 지금 보면은 다른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양가에 비해서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평균 임대 1층 상가 평균 임대 보증금 5,000원 월 110만 원. 역시 보시면 구례동 근린생활시설 월세 현황. 그래서 계약 10평 환사 월세가 평당 10평 평당 이게 이제 보증금 3천에 그러니까 평형이 32평일 때 월세가 320만 원인데 10평으로 봤을 때는 10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쪽은 21평일 때 월세가 250 정도 32평일 때 월세가 35만 원 정도, 아니 350 정도. 이렇게 센트럴프라도 26평일 때 월세가 300 정도. 한강, 메트로, 월드, 여러 가지 이 평균치를 다 합치면 보증금 5천 기준으로 월 110만 원 정도 월세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쏠쏠한 그런 임대료인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지금 구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쪽 그 다음에 이곳을 이 구례지구하고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이제 마곡이에요. 마곡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더 이제 발전이 될 것 같은데 기업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뭐 이미 너무 올라버렸죠. 그래서 이 비교를 해봤을 때 예상 임대료는 지금 저희가 분양하고 있는 아크라시 3차는 월 임대료가 380, 그 다음에 마곡은 230. 오히려 이쪽이 더 높은 그런 그 임대료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수치로 봤을 때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1층 기준이에요. 1층 기준일 때 아크라시티 이제 구례역 이제 저희가 분양하고 있는 이곳이 수익률이 8.5%. 그 다음에 이제 마곡 쪽을 여러분이 요 센트럴 프루지오 마곡 쪽을 비교해 보면 이쪽은 3.9%. 아마 초기 투자비가 이쪽에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라시티 3차 평균 수익률 저희가 분양하고 있는 이 아크라시티 3차 평균 수익률이 8%예요. 솔직히 요즘 4% 이상만 나와도 투자 가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수치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이렇게 지금 이게 3차인데요. 위치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수익률은 이제 1층부터 이게 114호까지 되어 있는데 쭉 보시면 8%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8%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이제 초반에 김포 신도시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어떤 메리트, 어떤 입지, 어떤 교통망과 어떤 개발 호재가 있고, 얼마나 수도권에 진입이 편한지, 그리고 어떤 그 배후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인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 오피스텔이 뭔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왜 김포 구례역인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알아보시고, 상대적으로 가성비도 뛰어난 저희 이제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아크라 시티 3차에 늦기 전에 이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발목에 사서 어깨에 판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 가치 1억 원대에 이제 하셔서 월 수입을 꾸준히 이제 안정적으로 여러분의 이제 여러 가지 미래의 노후에도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이제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일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